안녕하세요. 시인 여기용입니다. 벌써 계절은 가을의 끝으로 줄다림질칩니다. 주춤거림도 없이 작은 미련도 없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엔 어떤 추억을 만들게 될지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간 아득한 추억도 가끔 소환하면서 즐거워하기도 슬퍼하기도 센치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가을이 주는 멋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는지요? 50회가 지나고 51회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나훈아가 부르는 머나먼 고향, 이 노래 들으며 여기용의 문화산책 시작합니다. 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 몸을 기다려 천리타향 낯선 거리 헤매는 발길 한참술의 서름을 타서 마셔도 고향 하늘을 달려갑니다. 천리타향 낯선 거리 헤매는 발길 한참술의 서름을 타서 마셔도 마음은 고향 하늘을 달려갑니다. 노래 잘 들으셨는지요? 오늘은 문득 고향이 그리워지는 날입니다. 방송 녹음하러 오는 시간에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니 고향 생각이 불쑥 나더라고요. 황금들판을 보니까 어릴 적 삼촌들 뒤를 따라다니며 논밭을 헤매고 다닐 때 그때 생각이 문득 납니다. 메뚜기도 잡고 추수하는 어르신들 뒤따라다니며 작은 심부름도 하고 말이죠. 이 노래는 그런 어릴 적 고향에 살 때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저 노래 잘 부르느냐고요? 노래 잘 못합니다. 그저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게 다입니다. 오늘은 낭송시로 유명한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생진 시인의 시
아내와 나 사이라는 시인데요. 얼마 전 세종시에서 시 낭송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세종시 시낭송 예술인협회 발표회에 갔다가 멋진 낭송으로 듣게 되었던 시입니다.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아내와 나 사이. 이생진. 아내는 76이고 나는 80입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속으로 다투기도 많이 다툰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 기억이 일찍 돌아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인생? 철학? 종교? 우린 너무 먼 데서 살았습니다. 네, 참 가슴 아린 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를 이야기하기 전에 시 속에 담긴 아픔이 먼저 가슴을 시리게 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세월이 가고 어쩌면 우리도 저런 모습으로 서로가 잊혀져 갈지도 모릅니다. 가슴속에 간직했던 뜨거운 사랑도 잊혀지겠지요. 영원을 약속했던 기억은 하얗게 빛바랜 도화지가 되어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잊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기억을 되살려 생각하곤 합니다.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랑과 뜨거운 감성, 그 속에서 무한하게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려 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잊혀진다는 것에 익숙하게 자랐지만 그 두려움은 아직도 가슴에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늘 즐겁고 활기차 보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가슴속은 허전함과 그리움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이생진님의 시 아내와 나 사이, 이 시를 접하고 한동안 정신이 멍했었습니다. 비록 몇 줄의 시로 표현한 삶이지만 너무나 공감이 가는 시였지요. 우리 모두가 나이 들고 늙으면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인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래 듣습니다. 장민호, 내 이름 아시지요? 어두운 그 길을 어찌 홀로 가요. 새들도 나무들도 슬피 우는 밤 조심조심 가세요. 넘어지면 안 돼요. 달님이 그 먼 길 지킬 겁니다. 내 이름 아시죠? 한 글자 한 글자 지어주신 이름, 내 이름 아시죠? 가시다가 외로울 때
오세요. 잘 도착했다 말해요. 조심조심 가세요. 넘어지면 안 돼요. 달님이 그 먼 길을 지킬 겁니다. 내 이름 아시죠? 한 글자 한 글자 지어주신 이름, 내 이름 아시죠? 가시다가 외로울 때 불러주세요. 길 잃으면 안 돼요. 꿈에 한번 오세요. 잘 도착했다 말해요. 길 잃으면 안 돼요. 꿈에 한번 오세요. 잘 도착했다 말해요.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한 편의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그 시를 읽거나 들으며 위안을 받는다는 것이 시인에게서는 더없는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니 여기저기 시집 출판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난 10월 14일에는 세종시인협회에서 동인지 출판 기념식이 조치원에 소재한 1927 아트센터에서 있었습니다. 다양한 회원들이 모여 각자 가지고 있는 색깔로 시를 쓰고 그것을 모아 시집으로 엮어냈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고 있을 때는 코로나로 한창 힘들 때라 모임도 제대로 못하고 SNS를 통하여 교류를 해왔었기에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회원들과 멋진 활동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시절이 그리 되었으니 아쉽더라도 수긍할 수밖에 없지요. 아무튼 정치인들처럼 서로 반목하지 말고 편가르지 말고 잘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 아름답게 창작 활동을 해나가길 바라봅니다. 요즘 집으로 시집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아는 시인들에게서 시집을 발간해서 보내주는 것인데요. 그 책을 받아들고 읽는 재미가 참 쏠쏠합니다. 시를 읽으며 그 시인의 이미지를 생각하기도 하고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쉬움이 남으면 전화를 하지요.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며 그간의 안부를 묻습니다. 제가 모르는 묻혀뒀던 이야기들을 그때 즐겁게 나누며 과거의 추억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창작 활동을 위한 서로의 격려를 나누기도 합니다. 시를 쓰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소중한 인연, 제게는 제일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앞으로 시집을 보내준 분들의 작품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낭송시 하나 더 소개해 드립니다. 이 시 역시 지난 세종시 낭송예술인협회에서 들었던 시인데요. 참 내용이 좋아서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립니다.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김재진. 믿었던 사람이 등을 보이거나 사랑하는 이의 무관심에 다친 마음 펴지지 않을 때 섭섭함 버리고 이 말을 생각해보라.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2번이나 3번, 아니 그 이상으로 몇 번쯤 더 그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려 보라. 실제로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지금 사랑에 빠져 있거나 설령 심지 굳은 누군가 함께 있다 해도 더 허상일 뿐 완전한 발열한 없다. 겨울을 뚫고 핀 개나리의 샛노랑이 우리 눈을 끌듯 한때의 초록이 들판을 물들이듯 그렇듯 순간일 뿐 청춘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그 무엇도 완전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란 없다. 함께 한다는 건 이해한다는 말. 그러나 누가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 얼마쯤 쓸쓸하거나 아니면 서러운 마음이 짠 소금물처럼 내밀한 가슴 속살을 저며놓는다 해도 수긍해야 할 일. 어차피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일. 상투적으로 말해 삶이란 그런 것, 인생이란 다 그런 것,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혼자가 주는 텅 빈 것에 그 가득한 여운 그것을 사랑하라. 숭숭 구멍 뚫린 천장을 통해 바라보는 밤하늘 같은 투명한 슬픔 같은 혼자만의 시간에 길들어라. 별들은 멀고 먼 거리, 시간이라 할 수 없는 수많은 세월 넘어 저 홀로 반짝이고 있지 않은가. 반짝이는 것은 그렇듯 다 혼자다. 가을날 길을 묻는 나그네처럼 텅 빈 수수대처럼 온몸의 바람소리를 챙겨놓고 떠나라. 네, 누구나 혼자인 것은 없다고 소리쳐 이야기한 김재진 시인의 이 시, 맞는 말이죠. 돌아보면 우리는 누군가와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데 그 같이 있는 사람이, 함께 있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가슴속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때 많은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별들은 저 먼 곳에서 혼자 반짝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혼자 반짝이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노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임영웅 아버지, 배호의 마지막 잎새 함께 들어봅니다. 하얀 머리 뽑아달라며 한 개 100원이라도 그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 흰 눈만 남았네. 그렇게도 힘이 드냐며 나를 위로하시다. 어느새 잠들어버린 주름만 남은 내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 있으면 견딜 것 같아. 오래오래 날 지키며 그냥 곁에만 있어주세요. 활짝 웃는 모습이 어린애 같아 보여도 아프다 말도 못하는 사람
지켜줄게.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린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날 지키며 그냥 곁에만 있어주세요. 활짝 웃는 모습이 어린애 같아 보여도 아프다 말도 못하는 줄게.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린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해요 내 아버지. 그 시절 푸르던 이 어느덧 낙엽 찍어 달빛만 싸늘이 허전한 가지. 바람도 살며시 비켜가건 그 얼마나 참았던 사무친 상처길래 흐느끼며 떨어지는 마지막 잎새. 싸늘이 파고드는 가슴을 파고들어 가는 발길도 끊어진 거리. 애타게 부르며 서로 찾은 길 어이해 보내고 참았던 눈물인데 흐느끼며 길 떠나는 마지막 잎새.
어떤 시든 이렇게 듣고 나면 철학적인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방금 들은 이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 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문득 이렇게 혼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거 당연한 건데도 왠지 쓸쓸함이 더 높아지고 깊어지고 가슴 아프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혼자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을 때 발생되는 그런 문제겠지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을 때 아마 그런 마음이 감정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차피 나는 혼자이다. 누구나 혼자이다 라는 생각을 이렇게 스스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돼요. 아마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자유스러워지고 싶다.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하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 얽매여서 생각을 하게 되고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근데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나이가 더 들고 또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또 시를 창작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시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어서 노래를 들었는데요. 노래들이 조금 좀 무거운 노래일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 이명웅 씨가 부른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고 배우가 부른 마지막 입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괜히 오늘은 아침에 고향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오다 보니까 괜히 그런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이렇게 조금 좀 무거운 노래를 들려드렸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고요. 이 시간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을을 노래한 시 하나 있습니다.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보로 가는 가을. 비상하는 나뭇잎, 아침 햇살에 고개 드는 계곡엔 겨울이 오롯이 내려앉았다. 겨울이지만 가을 햇살을 머금은 산은 처음으로 제 어미를 알아보고 방실방실 웃는 아기의 눈동자를 닮았다. 그 눈동자 시작과 끝이 없는 시간 속에서 화석이 될 것이다. 불멸의 몸짓을 따라 걷는다. 가을과 겨울의 경계가 허물어진 지금 구멍 숭숭 뚫린 돌담 아래 몸뚱이 잘려나가고 뿌리만 남은 그루터기 하나 영원한 자연을 잊지 못하는 듯 하고 앙상한 감나무 가지엔 까치가 아침 햇살을 쪼아먹고 있다. 겨울인데 가을인 듯한, 가을인데 겨울인 듯한, 잊을 줄 알았는데 문득문득 생각나는 수시로 이적행위를 일삼는 내 마음은 가냘픈 철새의 날개가 감당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보로 가는 가을에 그 의문부호를 던져본다. 사실 이 시는 천천히 가는 가을을 빗대어 쓴 시인데 그 속에 저의 그런 삶의 애환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담아본 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물들어가면서 힘겹게 날개짓을 했던 때도 생각이 나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갈등들 그 속에서 꿋꿋하게 나 자신을 지켜온 그런 시간들도 생각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올가을은 소고름으로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천천히 말이죠. 삶에서 자기 만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부침 속에서 시시때때로 느끼고 살게 되는 희노애락은 각자의 삶을 살찌우게 하기도 하고 피폐해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때 불교 공부에 심취하여 시간을 보내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했던 일이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한참 공부를 많이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한 해의 삶에서 부질없는 생각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도 알았고
내게 큰 힘이 되었던 정말 나를 사랑했던 분들에게서 감사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하여튼 각설하고 지난번 이야기 꿈과 성공 인생 짧게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일대학이 1952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인생의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목표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20년 후인 1973년에 졸업생들의 성공 실태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인생의 목표를 자세하게 기록한 3%의 학생들이 재산 총액이 그렇지 못한 나머지 97% 학생들의 재산 총액보다 많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빈곤층 27%는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1997년에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3%는 목표를 세워 기록을 했고 13%는 머릿속으로만 목표를 세웠고 84%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습니다. 10년 후에 다시 조사하니 마음으로만 세웠던 13%는 목표가 없었던 84%보다 소득이 평균 2배나 많았습니다. 목표를 글로 적었던 3%는 나머지 97%보다 소득이 평균 10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상위 3%의 비결은 목표를 글로 적어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를 글로 적어서 항상 자기 머릿속에 넣고 눈으로 보면서 매일매일 그것을 위하여 노력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든다는 것, 그것이 아마 성공을 할 수 있었던 큰 비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글로 적어서 놓고 보는 사람과 머릿속에 넣고 생각만 하는 사람과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과 그렇게 성공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린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여러분들의 꿈과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 한번 좀 작은 꿈이랄지라도 글로 적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주현미, 추억으로 가는 당신. 나는 알아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없으면 외로움 속에 조용히 흐느낄 그 사람 떠나야 할 까닭일랑 묻지 말아요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모든 것이 세월 속에 지워질 때면 그때 내 맘 알게 될 거야 너무도 사랑한 당신 영원히 못 잊을 당신 추억으로 가는 당신 나는 알아요 당신을 떠날 그날이 내게 온 것을 내가 없으면 외로움 속에 조용히 흐느낄 그 사람 진정 그대 사랑이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
사라질 때면 그때 내 맘 알게 될 거야. 너무도 사랑한 당신, 영원히 못 잊을 당신, 추억으로 가는 당신. 강철왕 카네기는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목표를 종이에 적었다. 하루에 2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종이에 쓴 목표를 큰 소리로 외쳤다. 그 결과 일주일에 1달러 2센트를 받던 면허강정 노동자에서 개인 자산만 4억 달러 넘게 소유한 거부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이죠. 무일푼에서 시작해 4천억 원의 기업체를 일군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인 김승호는 그의 책 생각의 비밀에서 성공의 비결을 밝혔습니다. 나는 말의 힘을 믿는다. 한번 말을 하고 나면 잊기 전까지 그 힘이 사라지지 않음을 믿는다. 그리고 그 말에 힘을 부여하기 위해 그에 알맞는 이미지, 글을 적어놓고 매일 보고 또 보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여러 꿈을 수첩에 적어놓고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명함 크기 한쪽에는 꿈의 종류를 적고 다른 한쪽에는 그 목표들을 이미지화한 그림을 넣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매일 100번씩 100일간 상상하고 쓰고 외쳐라. 2003년 2월 USA 투데이에 따르면 꿈을 글로 적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무려 1100%나 높은 확률로 꿈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목표를 적어서 종이에 적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목표를 종이에 적어서 보고 외치고 있습니다. 중국 북경의 어느 회사에서는 자기의 꿈을 적은 액자를 벽에 걸어놓고 매일 출근할 때마다 보고 외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향한 마음을 다지게 되고 더 힘을 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의 성과도 실제로 좋다고 합니다. 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립니다. 쓰고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한다면 절대로 잊어버릴 일이 없지요. 소프트뱅크의 손정의는 페퍼라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절대로 스스로 꿈을 꿀 수는 없지요. 그리고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절대로 손으로 만지는 감촉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노래 하나 듣습니다. 노사연 바램.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살아 그대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낭송시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니 알겠더라, 조관희.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 속에 한 잔의 커피에 목을 축인다. 살다 보니 긴 터널도 지나야 하고 안개 낀 산길도 혼자 걸어야 하고 바다의 성난 파도도 만나지더라. 살다 보니 알겠더라, 꼭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나고 그냥 스치고 지나야 하는 것들은 꼭 지나야 한다는 것도 알겠더라. 떠나야 할 사람은 떠나고 남아야 할 사람은 남겨지더라. 두 손 가득 쥐고 있어도 어느샌가 빈손이 되어 있고 빈손으로 있으려 해도 그 무엇인지를 꼭 쥐고 있더라. 소낙비가 내려 잠시 처마 밑에 피하다 보면 멈출 줄 알았는데 그 소나기가 폭풍우가 되어 온 세상을 헤집고 지나서야 멈추는 것도 지나야 알겠더라.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겠지만 그 순간 숨을 쉴 수조차 없었을 테니까 지나간다. 모두가 떠나는 계절, 저무는 노을, 힘겨운 삶마저도 모두가 흐르고 지나간다. 저 푸른 강물도, 저 바람도, 저 하늘의 구름도, 저 아름다운 노을도, 나도 너도 기다림의 때가 되면 이 또한 지나갈 테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이런저런 일로 마음 상해도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이해가 되고 좋은 일, 슬픈 일 겪으며 마음의 크기도 커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소개하는 이야기, 꿈과 성공 인생 이야기도 나름 제 스스로 정립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며 기회만 되면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이야기들이라 그 생각을 더듬어 말씀드리다 보니 제법 길어졌습니다. 꿈을 가지는 일, 매사에 감사하는 일, 그것을 습관처럼 하다 보면 스스로의 삶의 변화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이 답일지는 각자 다를 터이기에 자기에게 적합한 답을 찾아 삶을 살찌우면 되겠습니다.
오늘로 꿈과 성공 인생 이야기는 마무리합니다. 쓸데없는 잔소리로 여러분들의 마음만 어지럽힌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 이야기 중에서 한 번쯤 귀담아 들을 만한 것들이 있다면 마음속에 남겨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을 들길을 걸어보세요. 반겨주는 나무와 들꽃들 그리고 풀벌레들의 작은 외침까지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숲이나 들길의 잡초들도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무도 필요 없는 가지는 스스로 버리고 다른 나무의 성장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비켜주고 바람과 햇살을 서로 나누어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요? 서로 비방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모습 한 번쯤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내가 어릴 때 그 정겹던 삶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서조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꿈과 성공인생 속의 이야기를 쓸데없는 이야기라 생각지 마시고 한 번쯤 각자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를 들으며 오늘의 방송 마치겠습니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세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깊은 밤에 홀로 깨어 눈물 흘린 적 없나요? 때로는 일기장에 내 얘기도 쓰시나요? 나를 만나 행복했나요? 나의 사랑을 믿나요?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해요. 하루 중에서 내 생각 얼마큼 많이 하나요? 내가 정말